엄마, 죄송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그래,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엄마 죽었다고 하면 그때 나와라. 옆집 미영이는 주말마다 온다더라. 엄마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엄마, 제가 미영이에요. 저도 가고 싶죠? 근데 회사가 바빠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 내가 잘났지. 너무 바빠서 1시간도 못 내는 건데 그것도 모르는 엄마가 바보지. 알았다.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화할 때마다 이러시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래,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자. 설날 아침 전화를 끊고 눈물 흘리며 전화기만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 온 동네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데 이 집은 늘 그렇게 조용하기만 합니다. 어머니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화기만 바라보고 명절이면 아침 일찍부터 장 봐서 반찬 준비하고 애들 좋아하는 거 해놓고 기다리는데 연락 한 통 없이 하루가 다 가버리고 결국 차가운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마음을 달래본 적 있으시죠? 다른 집 애들은 다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간다는데 주말마다 들른다는데 명절 때도 며칠씩 머문다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마음을 조금 다르게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자식들을 원망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자식들이 부모를 멀리하는 데는 3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있죠. 노년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애는 말이야. 이번에도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끊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했지. 너는 그렇게 바빠서 엄마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드냐? 했더니 그 뒤로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아. 어머, 나도 그래. 지난번엔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다가 아들이 되레 화를 내더라고. 요즘 세상엔 자식들 키워놓으면 뭐 하나 싶어. 모두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을 늘어놓고 있을 때 65세 김영숙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 딸이 요즘 회사에서 팀장이 됐어요.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 그래서 전화 자주는 못하는데 어쩌다 통화할 때면 밥 잘 챙겨 먹어라. 나는 이 말만 하고 전화를 얼른 끊어줘요. 한동안 잔소리를 안 했더니 신기하게도 요즘은 딸이 먼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우리 젊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시어머니 잔소리에 얼마나 숨 막혔었나요? 와이셔츠 단추 하나 떨어졌다고 잔소리, 어른들 앞에서 자식 너무 이뻐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 밥 시간 늦었다고 또 잔소리,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어휴, 우리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잔소리 안 하면 못 배기시나 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시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네요. 우리 동네 김할머니네 아들은 퇴근할 때마다 매일 들른대요. 비결이 뭔지 물어봤더니 나는 우리 아들 온다고 하면 그냥 밥상만 차려놓고 기다려요. 밥 먹을 때 물어볼 말 많지만 꾹 참았다가 다음에 또 오겠지 하고 그냥 어깨 토닥거리며 보내주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그래, 나도 한번 바꿔볼까? 그리고 일주일 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며칠 뒤 아침부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기가 열이 펄펄 나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평소 같았으면 너희는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고 뭐 하는 짓이냐라는 말이 나왔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김할머니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알았어, 내가 가볼게 하고 새벽 2시에 자다 말고 가보니 문 밖에까지 손주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손주 똥은 잘 싸니? 아차, 그러고 보니 어제 오늘 똥을 안 쌌네요. 손주는 똥을 못 싸서 열이 났고 항문에 들코락스 좌약 넣어서 똥을 빼주니까 금세 열이 떨어졌어요. 속으로는 이런 것도 모르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애를 키울지 걱정이다. 에휴, 이런 것 가지고 새벽에 나를 오라가라 하냐 하며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아기 열 나는 거 가지고 119 부르기도 뭐하고. 119보다 가까이 사시는 어머님 오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어머니 불렀어요. 새벽에 전화해서 놀라셨죠? 어머니, 제가 첫 아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애들 셋이나 키우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첫 애 키울 때 얼마나 서툴고 두려웠는지.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도 그렇게 오기 싫어하던 며느리가 요즘은 퇴근길에 가끔 들르더니 이제는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와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한번 끓여볼게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놔둬라. 네가 하면 내 입에 안 맞더라 라고 했을 텐데 요즘은 그저 그래 기대된다 맛있겠다 하고 웃어줘요. 더 놀라운 변화는 한 달에 한 번씩 며느리랑 같이 요리를 해요. 제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주면 며느리는 저한테 새로운 요리를 가르쳐줘요. 지난번엔 며느리한테 아보카도 달걀 샌드위치라는 걸 배웠어요. 처음엔 무슨 이런 걸 만드나 싶었는데 영양가도 높다 하고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만들어주는 나도 덩달아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사람이 요즘 어머니 자랑만 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안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멋지시대요. 그제야 알겠어요. 자식들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가까이서 잔소리를 했던 거예요.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니 오히려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다 65세 김영숙 여사님은 특별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현명한 시어머니 되기 프로젝트예요. 첫째, 카톡을 줄여봤어요. 예전엔 그랬죠. 아침 안 먹고 나갔지? 더운데 물은 마시고 다니니? 오늘도 야근이니? 시도 때도 없이 보냈어요. 안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잔소리였더라고요. 하루에 카톡만 10번. 답장 없으면 서운하고 익십하면 속상하고. 그러다 실험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토요일에만 카톡으로 우리 식구들 좋은 하루 보내요 하고 웃는 이모티콘 하나. 처음엔 어색했어요. 궁금한 것도 많은데.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녁에 들를게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잔소리 10마디 줄이니 사랑 가득한 한마디가 돌아와서 좋았어요. 둘째, 10초 참기예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며느리가 인스턴트로 아이들 저녁을 해결했다고 할 때, 아들이 또 회식이라고 연락 올 때, 손주가 학원비만 들고 성적은 안 오를 때, 그럴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열을 셌어요. 하나, 둘, 셋. 처음엔 어려웠어요. 당장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 세어보니까 신기하게도 그래 나도 젊었을 때 그랬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10가지 다 세고 나면 괜히 했을 말들이 보여요. 그러게 내가 늘 하는 말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엄마 말이 맞다고 했지. 이런 말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였더라고요. 셋째는 자식 자랑 통장 만들기예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한숨 나오고 눈물 나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아이고 며느리는 살림도 못하고 아들놈은 전화도 안 하고. 근데 말이에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식 얘기 나올 때마다 작은 자랑거리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바쁜데도
매일 손주 머리 예쁘게 묶어보내. 처음엔 자랑거리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꾸 찾다 보니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예쁜 모습이 많았나 싶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달라지니 주변도 달라지더라고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달라졌어요. 영숙 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피나? 그러게 며느리랑 사이가 좋아졌다더니 표정부터 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나다운 삶 살기랍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지 않을까?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도 용기를 내봤어요. 월요일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 수요일엔 노래교실, 금요일엔 요가. 처음 노래교실 갔을 때 얼마나 떨리던지. 목소리도 작게 나오고 박자도 자꾸 놓치고. 그래도 한 달 정도 다녀보니 지금은 성악가 소리까지 들어요. 스마트폰 교실에선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카톡 이모티콘도 배우고 인터넷 쇼핑도 배우고 이제는 손주들한테 유튜브 링크도 보내준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어? 우리 엄마 유튜브도 보시네? 어머니, 몸이 정말 많이 유연해지셨네요. 그 요가 학원 저도 다녀볼래요. 할머니, 이 앱은 뭐예요? 할머니 휴대폰에 제가 모르는 앱이 있으시네요? 이제는 자식들이 제 얘기가 궁금하대요. 잔소리하는 엄마 대신, 배움에 설레는 엄마, 참견하는 시어머니 대신, 자기 삶이 즐거운 시어머니, 며느리랑 같이 요가하는 날이면 아들이 퇴근길에 들러서 우리 두 사람 데리러 와요. 더 놀라운 건 저를 보는 내 자신의 눈빛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어쩜 이렇게 생기가 도는지 내 얼굴이 너무 밝아 보여서 좋아요. 그러고 보니 이게 진짜 비결이었나 봐요. 자식들 인생에서 조연 노릇하느라 바빴던 제가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이기 전에 그냥 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지난주에는 큰 손주가 학교 숙제를 들고 왔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변화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해야 하는데 그 글의 제목이 우리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조금 무서웠다. 근데 요즘 할머니는 달라지셨다. 내가 잘못해도 크게 혼내지 않으시고 노래교실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할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이 참 예쁘다.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하는구나. 여러분, 마음이 찡하시죠? 저도 그 글을 처음 읽었을 때가 생각나요. 우리가 늘 걱정했잖아요. 자식들이 변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달라져야 하는데, 손주들이 할머니를 더 이해해야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변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어요. 내가 한 걸음 물러서니 모두가 한 걸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입을 다무니 귀가 열리고, 내가 손을 놓으니 오히려 손을 잡아주고, 내가 웃으니 모두가 웃어주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 자랑만 해요. 학교에서도 우리 할머니는 못하는 게 없다고.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서운 할머니였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서 성적표만 물어보고, 그거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러다가 커서 뭐가 되겠니? 옆집 애는 공부도 잘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잔소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 내 손주들 잘 되라고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우리 손주들 커서 고생할까봐 이 할미 맘이 다 타들어가서 하는 말이었는데, 그게 잔소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잘 되길 바라니까. 그저 그런 마음에서 한 말들이었죠. 매일 이런 말만 달고 살았죠. 손주들 오면 걱정되는 마음에
할 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영양 걱정, 숙제할 때도 성적 걱정, 놀 때도 안전 걱정.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잔소리 들을까 걱정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걱정은 여전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손주들이 놀고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봐요. 공부 얘기 대신 오늘 재미있는 일 있었니? 하고 물어보고 스마트폰 그만해라 하는 대신 같이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그래요. 마음속의 걱정을 입 밖으로 내뱉는 대신 가만히 지켜보고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손주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먼저 와서 안기고 학교 이야기도 들려주고 할머니 노래교실 발표회도 보러 오겠대요. 걱정 가득한 잔소리로는 안 되던 게 믿음 가득한 사랑으로는 다 되나 봐요. 여러분도 그렇죠? 다 손주들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인데 근데 가끔은 그 걱정을 속으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잔소리 대신 특급 칭찬을 해보기로 했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제는 달라요. 오늘은 선생님한테 혼나진 않았니? 대신 오늘 급식 때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모습 참 예쁘더라. 공부는 했니? 묻는 대신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세세하게 관찰하고 표현하다니 대단하다. 학원 또 빠졌어. 대신 내가 스스로 시간 관리하는 모습이 기특하구나. 할머니는 그 나이 때 그러지 못했는데 며느리한테도 달라졌어요. 애들 밥은 제때 챙겨주니? 대신 오늘 아침에 손주들 머리 묶어준 스타일 참 예쁘더라. 센스가 있구나. 요즘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대신 바쁜데도 아이들 학교 행사 꼭 참석하는 거 보면 대단해. 칭찬할 일을 찾다 보니 신기해요. 이렇게 예쁜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걱정하느라 못 봤나 봐요. 특히 효과 만점인 칭찬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해주는 칭찬. 우리 손주가 말이야. 할머니 스마트폰 다루는 것도 가르쳐주고 참 똑똑해. 우리 며느리는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하고 요즘 젊은 엄마들이 대단해. 이런 칭찬을 들은 날은 손주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며느리 목소리에 밝은 기운이 돌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칭찬해줘야겠어요. 칭찬은 큰 소리로 말하고 걱정은 마음속으로만 해야겠어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3가지 부모 유형 중 특히 비난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걸 바꾸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10초 참기로 비난을 줄이고 둘째, 내 삶 즐기기로 자립심 키우고 셋째, 칭찬 저금통으로 긍정의 힘을 모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을 평생 내 마음 곁에 두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자식을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잔소리 대신 이해를, 비난 대신 격려를, 투정 대신 미소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조금씩 변해도 괜찮아요. 아니 어쩌면 변해야만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아침이 밝았어요. 예전처럼 창가에 서서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대신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요. 오늘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우리 시어머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때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참으셨을까? 요즘은 모임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가 변하니까 자식들도 변하네. 그러게 잔소리 줄이니까 전화도 더 오고 더 찾아와요. 참 신기해요. 자식 걱정은 여전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잔소리는 줄이고 믿음은 늘리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담 없는 부모가 되니까 보고 싶은 부모가 된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10초 참기부터요. 그리고 가끔은 나를 위한 시간도 가져보세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하니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